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중에서 흉추 부위에 있는 방광경 제1선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족태양 방광경 11번째 경혈인 대저혈입니다. 네, 대저혈은 족태양 방광경 제1선에서 흉추 제1번, 2번 극돌기 사이에 있는 경혈인데요. 네, 먼저 족태양 방광경의 유주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이 등 뒤쪽에서 동맥 이 정 가운데 정중선을 지나가는 동맥에서부터 양옆으로 제1선의 경우 동맥 옆으로 1.5촌, 그리고 제2선의 경우는 동맥에서 양옆으로 3촌을 떨어져서 그 떨어진 거리만큼 간격을 두고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1.5촌 또는 3촌의 그 거리를 무엇으로 기준을 하냐 하면, 수태양 소장경 할 때 우리가 견갑골을 촉지를 해서 경혈을 취혈을 했었는데요. 족태양 방광경에서도 견갑골이 기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견갑골의 안쪽, 견갑골의 안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이 수직선을 동맥으로부터 3촌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동맥과 견갑골 안쪽을 지나는 제2선의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의 이 거리를 1.5촌, 방광경 제1선이 지나가는 1.5촌의 거리라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동맥으로부터 1.5촌의 거리를 두고 동맥과 평행하게 양쪽에서 나란하게 진행하는 것이 족태양 방광경 제1선입니다. 네, 이 1선의 유주 노선에서 우리가 극돌기를 한 개씩 잡으면서 흉추 또는 요추 몇 번과 몇 번 사이에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취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저를 취혈을 할 건데요. 대저의 경우에는 흉추 1번과 2번 사이에 극돌기 사이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족태양 방광경을 취혈할 때 우리가 그 부위마다 그 취혈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는데요. 등 뒤쪽에 있는 상체 부위에서 흉추 부위, 위쪽에 있는 흉추 부위에서 취혈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견갑골의 하각, 견갑골의 하각, 인페리어 앵글을 이었을 때 이 견갑골 하각을 이은 선이 이 가상선을 그리면 이 가상선과 동맥의 교차점은 흉추 7번과 8번 극돌기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 하각을 찾은 다음에 가상선을 그렸을 때 7번과 8번 극돌기 사이를 지나가고요. 여기에서부터 위로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그리고 경추 7번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여기가 흉추 1번과 2번 사이의 극돌기 사이고요. 이 높이에서 동맥에 도도가 있었죠. 도도를 지나는 수평선상에서 방광경 제1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대저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저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광경, 족태양 방광경을 치료를 할 때 자침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족태양 방광경 1선도 그렇고 2선도 그렇고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인 족태양 방광경 경혈의 자침 방향은 이 척추의 추체를 향해서 버테브럴 바디를 향해서 이렇게 내하방으로 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자하지 않고 척추의 바디를 향해서 안쪽으로 꺾어서 사자를 하는 이유는 직자를 했을 경우에 폐를 찌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를 찌르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척추 옆으로 지나가는 그 척수신경에 더 자극을 효과적으로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대저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12번째 경혈인 풍문혈입니다. 풍문혈은 대저혈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아래로 내려와서 흉추 2번과 3번 극돌기 사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맥으로부터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방광경 1선상에서 흉추 극돌기 2, 3번 사이의 높이를 찾아서 교차하는 지점이 풍문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문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7번, 8번 사이를 찾고요. 6번, 5번, 4번, 3번, 2번. 방광경 1선상에서 흉추 2번, 3번 사이 높이. 자, 여기가 풍문혈이 되겠습니다. 풍문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13번째 경혈인 폐수입니다. 폐수는 폐의 배수혈이라는 뜻인데요. 배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족태양 방광경 제1선상에 있는 경혈 중에서 그 12개 장부의 6장6부의 기능이 직통하는 일종의 기능상의 핫라인과 같은 그러한 경혈입니다. 그래서 이 방광경 1선에 있는 그 12장부의 배수혈을 이용해서 특정 장부의 배수혈상에 다른 배수혈과 다른 특별하거나 이상한 반응이 촉지가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그 장부의 기능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진단상의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진단상에 있어서 뭔가 이상 반응이 감지된다 하면 이렇게 진단적인 목적으로 썼던 이 자리에 우리가 치료 행위를 가했을 때 우리가 가하는 치료 행위가 그 장부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치료적인 기능도 동시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진단점이 동시에 치료점이 되는 것이 한의학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 폐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혈은 극돌기를 또 한 개 넘어와 가지고 흉추 3번과 4번 사이의 높이에 해당하는 경혈입니다.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7번, 8번 사이를 먼저 찾은 다음에 6번, 5번, 4번, 3번 흉추 3번, 4번 극돌기 사이 높이에서 족태양 방광경 제1선상에 위치하는 여기가 폐수혈이 되겠습니다. 폐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14번째 경혈인 거름수입니다. 거름수라고 하는 말은 수거름 심포경, 다시 말씀드려서 심포의 배수혈 이런 뜻인데요. 거름수가 특이한 게 다른 장부와 달리 그 장부 뒤에 숫자를 붙여서 우리가 배수혈을 표시를 하는데 거름수만이 특이하게 심포의 배수혈임에도 불구하고 심포수라고 하지 않고 거름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거름수는 폐수에서 극돌기 한 개를 넘어와서 흉추 4번과 5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일선상에 취혈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름수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흉추 4번, 5번 사이 높이가 되고요. 이 높이에서 방광경 일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거름수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유발되는 그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 흉추 4, 5번 사이에 있는 거름수 부근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름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15번째 경혈인 심수혈입니다. 심수는 심장의 배수혈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폐수와 달리 심수는 폐수에서부터 극돌기 2개 정도를 밑으로 내려와 있죠. 자, 그것이 이렇게 폐수가 위에 있고 심수가 아래에 있는 이유는 실제로 폐가 위에 있고 심장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아래에 있는 간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콩팥 같은 경우는 배수혈이 더 밑에 있겠죠. 그래서 장기가 위에 있으면 배수혈도 위에 있고 장기가 아래에 있으면 배수혈도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등 뒤쪽에 있는 경혈 중에 이 12장부의 배수혈은 실제로 자침을 깊이 했을 경우에 그 장기를 찌를 수 있는 그런 혈이 되기도 합니다. 네, 심수혈은 걸음수에서 극돌기를 또 한 개 내려옵니다. 그래서 흉추 5번과 6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제1선에 취혈하게 됩니다. 네, 그럼 심수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과 6번 사이 높이에서 제1선에 해당하는 경혈이 심수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방광경 제1선과 2선을 찾을 때 견갑골 안쪽을 지나는 가장자리, 견갑골 안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선이 동맥에서부터 3촌 떨어져 있는 방광경 제2선으로 간주하고 2선과 동맥 사이의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방광경 제1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방광경 제1선을 찾아보면 여기 보이는 거 여러분 이곳 동맥이 가운데 척추 위로 지나가는 동맥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쭉 지나가는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근육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 기립근이죠. 네, 방광경 제1선을 찾아보면 척추 기립근의 한가운데 능선을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전면부에서 조경명 위경이 복직근 한가운데 능선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네,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심수의 이상 반응을 느낄 것입니다. 심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16번째 경혈인 독수혈입니다. 독수라고 하는 말은 동맥의 배수혈 이런 뜻인데요. 네, 심수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와서 흉추 6번과 7번 사이 높이가 됩니다. 네, 그러면 독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각을 이었을 때 양쪽의 견갑골 하각을 이은 선이 지나가면 여기가 7번이고요. 바로 위에 여기가 6번, 7번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방광경 1선상에서 여기가 독수가 되겠습니다.
독수를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17번째 경혈인 격수혈입니다. 네, 격수라는 말은 횡격막의 배수혈 이런 뜻인데요. 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폐수나 거름수, 심수와 마찬가지로 격수, 이 혈은 네, 이 자리가 바로 횡격막과 가까운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격막의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딸꾹질이 있죠. 횡격막이 경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딸꾹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딸꾹질을 유별나게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자주 하거나 아니면 딸꾹질이 한번 시작되면 좀 남들보다 오래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격수혈에서 남들과 다른 이상 반응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딸꾹질을 좀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또는 자주 하는 것 같다, 내지는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다 라는 분들은 이렇게 횡격막이 경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횡격막 위의 흉관과 횡격막 밑에 복강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딸꾹질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뱃속이 차갑지 않도록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격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갑골의 하각을 이은 선이 흉추 7번과 8번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선과 이 가상선과 방광경 1선의 교차점이 바로 격수가 되겠습니다. 네, 격수에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18번째 경혈인 간수혈입니다. 네, 간수혈은 간의 배수혈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간수혈에 자침을 깊이 하면은 간을 찌를 수 있다, 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기능적으로 간수혈에서 이상 반응이 감지되는 경우에 이것은 간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간수혈의 치료 행위를 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하는 치료 행위의 효과가 간에 전달되게 됩니다. 간수의 위치는 격수에서 횡격막 흉추 2개를 더 넘어가게 되면은 격수가 7번, 8번 사이 높이였는데요. 간수는 9번과 10번 사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 9번 사이에는 족태양 방광경 1선에 경혈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2개를 건너뛰게 됩니다. 그러면 간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갑골 하각을 이어서 7번, 8번을 찾은 다음에 8번, 9번, 9번, 10번, 네, 이 9번, 10번 높이에서
방광경 제1선과 만나는 교차점, 여기가 간수가 되겠습니다. 네, 간수에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19번째 경혈인 담수혈입니다. 네, 담수는 담의 배수혈, 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우리가 장기를 보면 간 뒤에 이 담낭이 조그맣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마찬가지로 방광경 1선에 있는 배수혈에서도 간수 바로 다음에 담수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담수혈의 위치는 간수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와서 흉추 10번과 11번 사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수에서 극돌기를 한 개 더 내려와서 10번과 11번 사이 높이, 여기가 담수혈입니다. 네, 담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20번째 경혈인 비수혈입니다. 네, 비수는 비장의 배수혈, 이런 뜻인데요. 담수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오면은 흉추 11번과 12번 사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1번, 12번 사이 높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비수혈이 되겠습니다. 네, 비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21번째 경혈인 위수혈입니다. 위수는 위의 배수혈 이런 뜻이죠. 위수 마찬가지로 비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극돌기 한계 넘어와서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제1선에 취혈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위수혈이 되겠습니다. 위수혈에 자침했습니다. 지금까지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중에서 방광경 제1선에 있는 흉추 부위 경혈들의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